가급적이면 채팅은 말로 합시다. 자, 지금부터 수업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수업 못 들은 학생들은 거기 가서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은 이걸로 띄워주시는 거. 이 화면 뜨는 걸로 메인으로 제 얼굴은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요. 잠깐만. 1명, 2명, 3명, 4명, 5명 켰어. 예. 재욱이는 바뀌네? 어디니, 재욱이? 김재욱? 저 지금 과학기술대학교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고 있어, 왜? 저 책 사러 가고 있어요. 아, 그래? 알겠어요. 네. 네. 선빈이는 집인 것 같고, 승재는 카페니? 네, 네, 카페예요. 그래요? 네. 네. 재원이는 집이네? 네, 저 집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거는 책이니? 재원이 껐어? 확 꺼버렸어? 아, 이거 아니야? 네, 그냥 옛날 어. 그런 것들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알겠어요. 재욱이 되게 열심히 걸어가는구나. 선빈이는 집이니? 네. 근데 집인데 마스크 하고 있는 거야? 밖에 프린트하러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네. 알겠어요. 자, 다 한번 들어봤으니. 또 누가 있지? 아까 한 명 또 있어. 두현이구나. 이어폰 하고 있는 사람 두현이. 두현이도 집? 네. 의연이, 도환이도 집인 것 같고. 네. 그래요? 의연이는, 도환이는 되게 편하게 입고 있구나. 좋아요. 편한 거 좋아. 강산아. 네, 강산이는 너네 집이니 아니면 자취방이니? 저희 집이에요. 자취방. 알았어요. 의연이는 이어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지요. 인사도 했고 그렇으니. 화성이 혹시 들리니? 예, 알겠어요. 네. 말할 때는 그냥 켜고 말해도 돼. 그게 아예 안 되는 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화면 키셨죠? PPT 화면을 키셨죠? 네, 시작을 할게요. 갤럭시 노트 10 5G. 갤럭시 노트 10 5G가 왔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 측정 공학이라는 수업의 첫 시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는 거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3주 동안 제가 저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이제 본격적인 진도는 오늘이 첫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거는 제가 제목은 안 써놨습니다. 원래 사실 제목을 썼는데요.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안 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튼 그렇고요. 예. 네. 갤럭시 5G, 갤럭시 노트 10 5G는 누군지 이름 좀 써주세요, 꼭.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필요해요. 설계자가 필요하죠.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 이 제품을 기획해서 뭔가 도면을 만들어야지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설계자는 그런 얘기 했었죠. 설계자는 이미 제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치수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오차 범위라는 걸 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거. 다시 말해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줘야 돼요.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다시 말해서 공차. 예. 톨러런스. 예. 톨러런스라고 부르는 게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이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줘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품이 하나 있어. 자, 이런 부품이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이거 23.5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23.5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23.5로 너 못 만들 거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 않고요. 23.5라고 주지 않고 여기다 어떻게 주냐 하면 23.5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줍니다. 그러면 23.5라는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그러면은 치수가 23에서 24 사이에만 들어가면 돼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공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차를 줬으면 이걸 이제 만드는 사람은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공차를 봤으니까 그 공차 범위에 맞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 다음에 제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공차를 저렇게 나왔으니까. 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뻔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열심히. 제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칠판에 이렇게 쭉 금이 갔네요. 금 가면 안 되는데 저기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 지워주셔서 감사해요. 칠판에 쓰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지우기가 안 돼서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좀 이따 나갔다 들어올게요. 자, 열심히 제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들어요, 이것을. 뭐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100%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 열심히 만든 게 정말로 설계한 사람이 원하던 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검사라고 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좀 이따 검사하고 측정을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측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반드시 해봐야지만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검사라는 건 뭐냐? 제작한 게 열심히 제작한 이 제작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작에 대한 결과물. 다시 말해서 제품. 자, 그 제품이 오차 범위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자, 오차.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공차죠. 자, 공차가 허용하는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 내에 있느냐, 외에 있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차의 범위,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은, 내에 있으면은 합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으면 불합격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을 바로 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첫 번째, 뭔가 검사를 하려면, 다시 측정을 하려면 측정기를 선택을 해야 될 거죠. 측정기가 종류가요,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측정기의 종류 중에서 어떤 측정기를 선택을 할 것이냐? 즉, 측정기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측정기를 선택을 할 것이냐. 측정기의 종류가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여러 가지의 측정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다. 5가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그 측정의 방법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에요. 범위 아니라 법입니다. 예. 뭐 측정기의 종류랑 측정 방법이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 하셔야 될 겁니다.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측정은 어떻게?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게 좋을까? 예, 당연히 측정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죠. 측정을 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차가 적게, 측정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작게 측정을 하는 게 측정을 잘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측정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는 이 정밀측정공학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검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측정의 종류라든가 측정의 방법이라든가 측정은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오차를 적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측정기의 종류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하면 측정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측정을 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오차들이 발생을 할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되실 겁니다.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자기가 혹시 필기하는 게 못 따라갈 것 같으신 분들은 캡처하세요. 그냥 컴퓨터면 컴퓨터 캡처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놓으면서 이제 보관하셔도 되고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화면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필기하시는데 필기가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영상이요. 이대로 올라갈 거예요. 이 클래스에 이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냥 이 영상 나중에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업을 못 들어온 학생들도 어쨌든 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학생들. 듣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도. 그래서 올리긴 올릴 거니까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태윤이가 2명이 나왔네. 예. 자, 일단은요, 요 화면을 나가면요, 제가 한꺼번에 지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화면을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업 관리, 렉처 4번 공유. 자, 다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측정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측정기의 종류. 먼저, 그 다음에 측정의 종류. 이게 메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뭐, 일단 정밀 측정의 개념부터 먼저 나왔네요. 정밀 측정이란 기계 부품이나 요소의 치수, 각도, 형상, 표면 거칠기, 면 등의 양을 단위로 사용되는 다른 양과 비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이 치수랑 각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치수랑 각도를 측정을 해요. 기본으로는 얘네를 하고요. 자, 형상을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을 측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하공차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하공차를 측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하공차에는 진직도 얼마나 직선으로 돼 있어? 예. 그 다음에 평면도 얼마나 평평의 면이 아니면 진직도는 했죠. 평행도 혹은 직각도 이런 것들들 얼마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냐 어떻게 모양이 나타나느냐 직각이냐 평행이냐 대칭이냐 그런 것들 아니면 완벽한 원이냐 진원도 이런 것 등등등도 측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형상 측정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표면 거칠기,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우느냐 아니면 거치냐 그걸 표현하는 게 표면 거칠기. 자, 얘네들을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정밀 측정이라고 하는데 자, 측정 중에 표시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단위의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치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부품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했어요. 뭐 기초 측정 실습에서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거 보셨을 테니까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로 측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해봤더니만 23.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나는 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
23.5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밀리미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측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측정 결과를 표시를 하실 때 숫자가 나와야 돼요. 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이라는 말을 뒤쪽에서도 계속 쓰실 텐데 어떤 양, 즉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단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단위. 그래서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시가 되셔야 돼요. 숫자와 단위의 곱이라는 거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와 단위의 곱. 측정 결과는 반드시 단위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 우리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건 뭐 당연시 생각을 하는데 단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 다 치수 아니면 각도거든요. 치수 단위 뭐겠어요? 숫자 단위, 길이 단위. 치수 길이. 자, 우리는 길이하고 각도를 주로 측정을 합니다. 길이 단위 대부분이 다 밀리미터죠. 각도 단위 대부분이 다 도죠. 도, 분, 초. 도나 분이나 초. 예,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 분, 초, 몇 도, 몇 분, 몇 초다 그런 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단위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몇 밀리미터냐 아니면 몇 도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기계 가공 중 혹은 가공 후에 측정 또는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 길이와 각도로 대부분은 길이하고 각도로 모든 측정량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정밀 측정공학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물체의 치수, 형상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 및 요구, 엄수 사항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실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측정기 선정. 어떤 상황에 어떤 측정기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측정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측정기를 잘 선정을 했으면 그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실습 수업이 있어요. 기초 측정 실습 같은.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기초 측정 실습 같은 그런 실습적 과목에서 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기를 선정하겠느냐? 측정 방법은 실습 시간에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자, 측정기의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이 측정기가 어떤 오류 요인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 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어떤 것들을 내가 실수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오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텐데 선정 방법, 오류 여부 검사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이 될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요. 자, 고요. 지웁니다 하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측정이라는 거하고 검사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것 중에, 자,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측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측정이 아니죠. 제가 그때 쓸 때는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검사하는 사람은 이 제작된 결과에 대한 어떤 값이죠. 결과값이. 이 제작에 대한 결과값이 허용되는 밑에 썼을까? 허용 범위. 허용 범위는 누가 주는 거야? 설계하는 사람이 준 그 허용 범위 내에 있을까? 죄송해요. 쌤, 저 수업 중이에요. 예, 그 미안해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검사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허용 범위 내에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허용 범위 내에 있을까, 없을까를 알려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 어떤 값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양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 양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즉 설계하는 사람은 아까 썼던 23에서 24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치수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려면 값이 필요하잖아. 즉 다시 말해서 측정을 통해서 어떤 측정을 통해서 값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시점의 차이인데 시간의 차이인데 측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나온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거니까.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검사라는 것은 합격이냐 아니면은 불합격이냐 그것을 판정을 하는 걸 검사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측정은 검사를 위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위해. 즉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어떤 양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양은 측정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양을 도출해서 다른 양과 비교한다 그랬죠. 뒤에 나온 이 다른 양은 공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용 범위죠. 허용 범위요.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측정된 결과를 허용 범위와 비교하는 행위. 이것을 측정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은 당연히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했고요. 자, 측정 오차 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측정 오차 혹은 밑에 나온 측정값에 예시해 보시면은 측정은 숫자랑 단위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유효 숫자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이 됩니다. 0.05mm까지 측정이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측정기는 워낙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애예요. 그래서 워낙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애다 보니까 사실은 0.05mm까지 측정은 가능하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0.1mm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했을 때는 0.1mm까지가 유효 숫자죠. 그게 측정기의 사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하실 얘기고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측정하고 검사 이렇게 하시고요. 측정을 하실 때는 유효 숫자 고려해서 하시는데 유효 숫자에 대한 건 뒤에 몇 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측정하고 검사. 혹시 측정하고 검사 구분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민규 왔네요. 민규 왔고요. 네. 31명이나 돼. 엄청나야. 오전에 25명 들어왔는데 많이 왔네요. 확실히 B반이 조용하면서 정말 조용한데 참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답도 바로바로 잘 해주시고요. 고마워요. 자, 다시 지웁니다. 화면. 지우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측정기의 종류는요. 제가 화이트보드 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측정기 종류는 총 6가지. 6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독이라는 게 있고요. 저 선독이랑 비슷한 놈이 단독이라는 게 있어요. 선독이라는 애가 있고 단독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선독이라는 애하고 단독이라는 애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독이라고 해요. 자, 우리 책에는 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독이, 단독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독이는 어떤 거를 독이라고 하냐면 독이라는 말의 뜻은 자, 측정기가 있습니다. 어떤 측정기가 하나 있겠죠. 측정기 자체가 그냥 표준이에요. 측정기 자체가 걔가 그냥 표준이야. 그래서 어떤 물체를 측정을 하고 싶으면은 그 표준인 애랑 비교해서 측정을 해. 쉽게 이런 얘기예요.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 자,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어. 예, 요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보통 이 왼쪽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대.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자를 갖다 대죠. 이렇게 3cm 자를 갖다 댑니다. 자를 갖다 대서 왼쪽 끝에 0점 맞추고 쭉 눈금이 있어요. 눈금을 봐서 딱 여기쯤 눈금을 보니까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35.4cm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대. 아, 그러면 이 물체의 길이는 35.4cm야. 이렇게 보시죠. 측정을 보통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자가 바로 표준입니다. 35.4cm에 대한 35.4cm라는 어떤 치수에 대한 표준이 됐잖아요. 이게 표준이 됐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자예요. 자처럼 눈금이 있는 표준이 있겠죠. 그래서 선독이라는 것은 눈금이 있는 표준, 눈금이 있는 애, 이것을 선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기 자체가 그냥 표준인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측정을 해보고 싶으면 걔랑 비교해봐서 측정을 해보면 돼. 딱 대보고 자가 있으면 자랑 이렇게 대보고 측정을 하면 돼. 그러면 이때 얘가 표준이 되는 거죠. 이 자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게 독입니다. 그 중에 눈금이 있는 게 선독이. 예를 들어서 표준자나 또 각도기도 눈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 등등등이 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단독이는 표준인데 눈금이 없는 거야. 눈금이 없어요. 이게 단독입니다. 우리 눈금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직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직각자. 직각자는 그냥 니은자 형태예요. 니은자 철판도 아니고 막대기? 니은자 막대기 그냥 니은자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직각인지 아닌지 그냥 대보는 거예요. 이것을 직각자라고 봅니다. 아니면 게이지 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이지 블럭이라는 거는 블럭이에요. 게이지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게이지 블럭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블럭이야. 이런 블럭이에요. 근데 블럭인데 이 길이가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블럭입니다. 블럭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면 두께가 표준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값이 표준. 상당히 정밀합니다. 0.001mm까지 정밀해요. 이런 게이지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단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이는 선독이하고 단독이로 구분이 되시면 될 거예요. 자, 선독이하고 단독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지시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측정기. 지시측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측정기라는 거는 뭐가 지시측정기냐면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그런 것들을 지시측정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시측정기에는 일단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선독이 있죠. 위에 배운 선독이가 2개 이상이 조합이 돼야 돼요. 선독이 2개 이상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눈금 조합을 통해서 눈금을 조합을 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하고 아들자 측정하는 방법 지금쯤은 배우셨을 것 같은데 버니어 캘리퍼스의 어미자하고 아들자 눈금 조합해서 읽잖아요. 눈금을 조합을 해서 측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시측정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배운 버니어 캘리퍼스.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는 버스라고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버스예요. 제가 버스라고 쓰면 그거 버니어 캘리퍼스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미는 마이크로미터를 마미라고 할게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버스, 마이크로미터는 마미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버스하고 마미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시 측정기에 속하게 돼요. 하이트 게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시 측정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독이 2개 이상을 조합을 해서 어떤 눈금을 읽게 되는 측정값을 읽게 되는 그러한 측정기를 지시 측정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준기라는 게 있어요. 시준기.
자, 시중기는 뭘 시중기라고 하냐? 눈을 본다. 본다. 예, 이게 시중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기라는 것은 광학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확대시켜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측정기. 이것을 시중기라고 봅니다. 더 키워서 보는 거죠. 확대시켜서 보면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물체가 커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측정을 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이것을 시중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시중기는 써봤을걸요? 초등학교 때부터 써본 시중기. 강산아, 초등학교 때부터 너가 써본 시중기 뭐가 있니? 그 현미경 있습니다. 아, 그래, 현미경. 민규야, 나중에 와서 잘 못 들었을 텐데, 우리 마이크는 꺼줄까, 민규? 이따가 말하고 싶을 때 마이크 켜줘요. 대답할 때. 예. 민규 사라졌나 보다. 민규 켜놓고 어디 갔다. 자, 민규 얼굴 좀 볼까? 민규 없네? 민규 안 보인다. 민규야, 오면은 대답 좀 해줘. 올려놔야지. 대답 좀 하자. 어디 갔어요? 민규 딱 걸렸어. 자, 여튼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현미경 있어요. 예, 현미경 가능합니다. 현미경 우리 측정하는 데서도 현미경 써요. 똑같은 현미경을 쓰는데 좀 다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썼던 중학교 때 썼던 현미경은 눈금이 없죠. 우리가 쓰는 현미경은 눈금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나와요. 민규 손 들었어.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공구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 공구 현미경이라고 부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투영기라는 거, 1학년 때 투영기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투영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중기에 속합니다. 뭐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아주 무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돋보기도 시중기에 속해요. 돋보기. 그것도 커 보이는 거잖아요.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중기 말고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 시중기 두 개의 공통점은요. 둘 다 확대시켜서 보는 애들이에요. 확대시켜서 보는 건데 시중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애잖아요. 근데 인디케이터는 시각적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혹시 시계에 대해서 아시려나? 그 바늘시계, 바늘 떼다다닥 돌아가는 시계. 초하고 분하고 시간하고 초침, 분침, 시침이 다 다른 속도로 돌죠. 시침이 한 바퀴 돌 때 분침은 12바퀴를 돌죠. 알겠어요? 12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초침은 3600 곱하기 아니구나. 3600바퀴를 도는구나. 3600바퀴를 돌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3600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60 곱하기 11을 해야 되네. 제 머리로는 그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침이 한 바퀴 돌 때 분침은 시침이 한 바퀴를 돌 때 분침은 12바퀴, 초침은 더 많이. 그런 식으로 확대시키는 거거든. 그 확대시키는 게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어라는 부품입니다. 기계 부품 중에. 그 기어라는 기계 부품에 의해서 확대를 시켜주는, 일반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확대를 시키는데요. 그게 인디케이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 화면이 보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도요, 왼쪽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쪽은 많이 움직이죠. 지렛대의 원리를 보면. 자, 지렛대의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는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즉, 요만큼이 측정값인데 얘가 왼쪽이 측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얘를 지시라고 하는데요. 지시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측정이 되는 값은 요만큼밖에 안 돼.
측정이 되는 값은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우리 눈에 눈금으로 보여주기에는 이만큼 크게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측정기를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하고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림으로 그려진 이러한 방식을 레버라고 부르죠. 쉽게 그냥 지렛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측정기를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인디케이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디케이터의 종류에는 다이얼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이얼 게이지라는 거하고 테스트 인디케이터. 조금 있다가요, 제가 다이얼 게이지는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이얼 게이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다이얼 게이지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도기, 단도기, 지시 측정기, 시중기,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게이지. 류는 빠지세요. 그냥 게이지 류라고 해서 이제 류는 그냥 게이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이지예요. 정확하게는 게이지까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게이지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게이지까지만. 게이지류는 따지시고요. 게이지까지만 하세요. 자, 게이지류에 속하는 것들은 그냥 대보는 건데요. 피치 게이지 같은 거. 자,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으면요.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나사산에서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불러요.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그 피치를 측정하는 게 피치 게이지예요. 그 다음에 드릴 게이지, 드릴 아래 지름을 측정하는 드릴 게이지. 어떤 틈새가 있으면 틈새의 두께를 측정하는 틈새 게이지. 뭐 필러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게이지류에 속합니다. 것들이 게이지류에 속해요. 그래서 측정기를 구분을 해드리면 측정기는 총 6가지 측정기가 있는 거고요. 선도기, 단도기, 둘 다 도기에 속하고 표준입니다.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에요. 이 중에 눈금이 있으면 선도기, 눈금이 없으면 단도기. 그 다음에 지시 측정기는 2개 이상의 선도기 조합으로 해서 눈금 조합으로 측정값을 읽어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가 지시 측정기에 속할 거고요. 시중기는 광학적으로 확대시켜주는 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주는 애. 그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게이지류들은 나중에 좀 동떨어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지금 알고 계시면 좀 좋겠는 게 나중에 우리 측정의 종류를 하면서요. 직접 측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단도기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다 뭐 하는 데 쓸 거냐 하면은 비교 측정이라는 걸 할 때 쓸 거예요. 측정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측정 방법 중에서 비교 측정이라는 걸 하는 데 쓰는 게 요 단도기랑 인디케이터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필기가 다 되셨으면은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민규 마이크가 안 된대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마이크가 안 되네. 민규 한번 말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아직도 안 들려요? 알겠어요. 자, 이 페이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도기는 보시면은 일정한 길이 또는 각도를 눈금 또는 면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해서 선이 있으면 눈금을 가지고 선이 있으면 선도기, 눈금이 있으면 선도기. 그 다음에 단면을 가지고 면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 단도기. 면을 이용해서 모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건 단도기. 그 2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선도기는 직접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하고 단도기는 비교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선도기에는 표준자나 금속자나 각도기 같은 것들이 선도기가 속하게 될 거고요.
단도기는 대표적인 게 게이지 블록, 아주 대표적인 단도기예요. 게이지 블록 종류가 상당히 많죠. 게이지 블록은 보통 72조짜리를 많이 쓰는데 72조라는 얘기는 72개예요. 여기 있는 게이지 블록의 종류가. 근데 72개 가지고 어디까지 측정이 되냐면 0.001mm까지 측정이 됩니다. 조합이 가능해요. 어떠한 치수든지 0.001mm까지 조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게이지 블록입니다. 나중에 측정 실습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룰 게 게이지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잘 쓰진 않지만 직각을 맞출 때 쓰는 직각자, 직각이라는 모양이 맞춰져 있죠. 이런 것들이 도기에 속하게 될 거예요. 자, 지울게요.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서요. 자, 그 다음에 지시 측정기입니다. 패드가 조금 느리네요. 자, 지시 측정기는 측정 중 표점이 눈금을 따라 이동하거나 눈금이 표점을 따라 이동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의 눈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있는 것. 즉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끼다란 게 어미자죠. 본척이라고 부릅니다. 본척이라고 부르는 어미자. 메인 스케일. 그 다음에 요 움직이는 애 얘를 부척이라고 하죠. 아들자. 제가 반대로 썼네. 어미자, 아들자 이렇게 부르지 어미자, 부척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본척, 부척 아니면 어미자, 아들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척, 부척 아니면 어미자, 아들자 2개의 눈금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마미, 자 버니어 캘리퍼스 저는 앞으로 버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마이크로미터는 마미라고 부를 거고요. 마이크로미터 보면 눈금이 2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눈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슬리브 눈금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예, 슬리브 눈금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눈금을 딤블이라고 불러요. 슬리브 스케일, 딤블 스케일 혹은 슬리브 눈금, 딤블 눈금 이렇게 불러주죠. 자, 하이트 게이지는 말 그대로 하이트, 높이 측정하는 애입니다. 높이 측정하는 하이트 게이지도 버니어 캘리퍼스에 있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미자예요. 메인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척이에요. 아들자입니다. 아들자. 이렇게 불러요. 지우개를 잘 안 쓰는 편이어서 실제로 나중에 수업하실 때도 학교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손으로 막 쓱쓱 지우는 편이어서 습관이 자꾸 이렇게 되네요. 손이 먼저 갔다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지시 측정기로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째 시중기. 네, 시중기입니다. 자, 시중기는 투영기나 현미경처럼 공구현미경,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처럼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애가 시중기인데요. 투영기는 여기가 재물대예요. 재물대에다가 이제 물체를 올려놓겠죠. 그리고 얘가 렌즈입니다. 초등학교 때 현미경 배울 때는 렌즈가 2개가 있었죠. 옆에 있는 공구 현미경처럼 얘가 대물 렌즈. 그 다음에 얘가 저반 렌즈. 이렇게 렌즈가 2개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배울 때. 근데 투영기 같은 경우는 렌즈 있습니다. 렌즈라고 썼네요. 렌즈. 자, 대물 렌즈는 있어요. 대물 렌즈는 있는데 투영기는 저반 렌즈가 없습니다. 저반 렌즈 대신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이 있죠. 그래서 스크린에서 더 크게 확대시켜 보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제가 눈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눈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지금 여기 투영기의 스크린에 보면 눈금 안 나타나 있잖아요. 눈금은 어디 있냐면 이 재물대죠? 재물대가 XY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물대에 이 XY 테이블 안에 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얼을 돌리면 저 재물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눈금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디지털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디지털이고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다, Y축으로 얼마만큼 갔다 그런 게 눈금으로 다 표시가 되니까 그 눈금 보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수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시중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오시면 투영기 보시면은 그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인디케이터입니다. 인디케이터 중에서 위에 있는 게 테스트 인디케이터 라고 부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지렛대 원리 확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는 기어로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기어를 이용을 해서 확대시켜 주면 다이얼 게이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는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다이얼 게이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얼 게이지라는 거.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라는 걸 하나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자, 다이얼 게이지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호, 쏘리. 자, 동그란 다이얼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만날 수가 없지? 예. 이렇게 동그란 이제 계기판이 있고요. 밑에 볼록하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이 있고요. 자, 얘를 지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있고요. 위에 뭐 마가인 하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보통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핀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는 스핀들이 눌리거든요. 스핀들이 눌린 길이를 지침의 회전으로 보여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스핀들이 예를 들어서 눌렸어. 스핀들이 눌려서 스핀들이 이만큼 들어갔어. 스핀들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스핀들이 이 눌린 거리가 실제 측정값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침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침이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면 측정값을 뭐로 보여주는 거야? 지침의 변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측정값의 변화를 지침의 변화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 게이지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얼 게이지가 얼마짜리 다이얼 게이지를 쓰냐면 100배 확대, 100배짜리 다이얼 게이지를 쓰거든. 다시 말해서 최소 눈금이 얼마짜리냐면 0.01mm짜리 다이얼 게이지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눈금 하나가 측정 치수를 보면 여기가 0.029, 여기가 0.03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금 하나는 측정값으로 보면은 눈금 하나, 지침이 눈금 하나 움직였다는 얘기는 0.01mm 움직였다는 얘기야, 측정값이.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실제 간격이 얼마냐 하면은 1mm입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는요, 눈금 하나 간격이, 지침이 눈금 하나가 딱 움직였으면 0.1mm, 0.01mm 측정값이 변한 거거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눈금 사이 간격은 실제로는 1mm예요. 그러니까 0.01mm를 1mm로 몇 배 확대시킨 거예요? 100배 확대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만약에 스핀들이 눌린 길이가 0.35mm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침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면 35mm라는 얘기예요. 지침의 끝이 움직인 원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그런 식으로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그러한 측정기. 이것을 다이얼 게이지라고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는 여러분들 기초 측정 시스템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나중에 제가 이 다이얼 게이지는 조금 있다가 비교 측정을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강도할 때도 설명을 드릴걸요. 선빈이 재채기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울 거니까 캡처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림 다 그리시는 분들 그리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끄고요. 지우개. 예. 자, 여기까지가 인디케이터. 자, 마지막으로 게이지류예요. 게이지류. 예. 피치 게이지가 있네요. 피치 게이지는 나사가 있으면 나사산의 피치를 측정하는 게 피치 게이지. 자, 이렇게 나사가 있으면 나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라 했어요.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가 이게 피치고요. 그래서 피치 게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피치 게이지예요. 그래서 피치 게이지를 여기다가 대보는 거지, 그냥. 뚝 대봐서, 맞네? 나사 산하고 산이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 그러지? 이게 딱 모양이 맞네? 모양이 틀리네?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 이것을 피치 게이지라고 하고요. 드릴 알죠? 구멍 뚫을 때.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또는 드릴 날의 지름을 측정을 하는 게 드릴 게이지. 이 구멍에다 빵빵빵빵빵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네요. 틈새 게이지는 얘 철판인데요. 철판에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철판의 두께가 달라서 이걸 가지고 내가 틈새가 있으면 틈새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야. 들어가면은 틈새가 더 두꺼운 거죠. 안 들어가면 틈새가 더 얇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틈새를 측정하는 겁니다. 게이지류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측정기를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나왔는데요. 측정량의 종류나 상태, 장소, 조건 이런 것들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것들 다 고려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 돈, 경제적 상황 중요합니다. 자, 정밀도가 좋으면요. 대부분요. 정밀도가 높을수록 아주 정밀한 측정기일수록 비싸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죠.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비싼 게요. 좋죠. 그렇죠? 사실 비싼 게 좋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비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 생활할 때는 인터넷 쇼핑할 때는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고 2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더 눈이 가? 비싼 거한테 눈이 가지 당연히. 그건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대부분은요. 그리고 싸고 예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싸고 예쁘고 기능 좋은 건 그런 건 없어요. 다들 그런 거 있죠. 삼각형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싸고 기능이 좋으면 안 예뻐요. 분명히. 그다음에 싸고 예쁘면 기능이 안 좋습니다. 기능이 좋고 예쁘면요. 비싸요. 당연히 그거는.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비 생활을 할 때는 비싼 거에 끌릴 수밖에 없는데 측정을 하실 때는요. 경제성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사장님이 돼서 정말 측정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 비싼 거 쓰자 해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어차피 돈을 말아먹어도 여러분도 돈을 말아먹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비싼 측정기를 쓰면 회사 돈 말아먹는 거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데. 근데 정답은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경제성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제성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아니라 정밀도가 높을수록 비싸니까 허용 정밀도 허용되는 정밀도가 있어요. 내에서는 최소한 허용되는 정밀도 내에서는 최소로 그래서 제일 싸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23에서 24mm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30cm 자만 가지고도 이건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측정을 하겠다고 3,000원 측정기를 들이대면 3,000원 측정기는 한 포인트 찍는데 한 몇천 원이거든요.
뭐 몇만 원 되는 것도 있고 3차원 측정기 한 대가 1.8억, 1.9억 그 정도 하는데 뭐 싼 거 사봐야 한 1억 정도 할 텐데 그런 측정기를 가지고 이치수를 측정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 속담처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측정기 선택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요. 우리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하려던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측정의 종류를 총 5가지로 측정의 종류를 나눕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다음에 또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3시로 잡아놨어요. 좀 빨리빨리 설명이 갈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설명이 안 가지네요. 그래서 시간을 아마도 지켜야 돼서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종료를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측정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페이지로는 쭉 나오지만 정리를 이거는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자, 직접 측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우개, 예. 가만히 직접 측정이 있습니다. 자, 직접 측정이라는 거는 뭘 직접 측정이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체 있어.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자를 갖다 대서 자로 해서 요 지점에 눈금을 읽죠. 예, 이게 직접 측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나머지 측정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요거 하나 해봤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눈금을 직접 읽는 거. 이게 직접 측정이에요. 눈금을 직접 읽어주는 측정.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눈금을 직접 읽어주는 거. 뭐 필요한 측정기로는 뭐 시중기라든가 아니면은 선도기라든가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지시 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측정에 반대되는 애가 있어요. 얘랑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 의연아. 필기 되게 열심히 하네. 네. 의연아. 직접의 반대말이 뭐야? 간접? 간접. 예,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에요.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죠. 이 당연한 거를 제가 의연이가 마이크를 켜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까지 해서 물어볼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했겠죠. 자, 우리 국어사전에는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입니다. 그런데 측정에서는요, 직접의 반대말은 비교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교 측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의 반대말은 비교 측정이에요. 자, 비교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하냐? 말 그대로 비교잖아요. 뭔가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준치수가 있어요. 표준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치수에다가 플러스 알파 혹은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하는 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알파는 내가 실제로 측정한 측정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로 측정을 하진 않아요. 전체를 다 측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알고 있는 표준치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 표준치수에다가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아주 작은 값이야. 아주 작은 측정값이 있어요. 측정값, 알파값, 요거를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아까 의연이가 얘기한 직접의 반대말이 간접이라고 했죠. 간접 측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구분을 합니다. 얘네들을 많이 비교를 해요. 간접 측정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직접 측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제품에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은 다품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예, 직접 측정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이런 제품에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이런 제품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분을 하시라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간접 측정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요. 이거 V블럭이라고 부르거든요. V자 홈이 파여져 있어서. 나 V블럭의 이 각도 알고 싶어. 각도기가 저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측정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들어가 있는 측정기는 딱 하나 3차원 측정기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를 막 측정해. 여기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측정하고 여기다 이상한 볼 하나 넣은 다음에 볼의 높이도 측정을 하고 막 그런 짓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측정값들을 이용해서 뭐가 들어가냐? 공식이 들어갑니다.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측정. 이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자, 박스가 있어.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 내가 가로, 세로, 높이 측정을 해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나왔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부피 구할 수 있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공식이 들어가 있죠? 이게 간접 측정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구하는 거. 이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측정이요. 절대 측정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측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우리 빛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거리는 빛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럼 나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빛의 속도는 알잖아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라는 거, per second. 그러면 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빛을 쏴서, 레이저 빛을 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절대 측정이라고 불러요.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전체 서머리만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계 게이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이게 측정의 5가지 방법입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오늘 좀 목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보통 대면 수업을 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진도 하면은 딱 맞거든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처음에 좀 정리하는데 오늘 많이들 첫 시간이어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하기는 또 제가 본 수업 시간에는 저는 출석을 안 부르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린 것도 있네요.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요 다음에 이제 나갈 거는 실제로 그러면 직접 측정이 어떤지, 비교 측정이 어떤지, 그리고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제가 항상 기말고사, 중간 시험에 항상 내는 거예요. 우리 중간 시험 13주에 보기로 했었죠. 예, 그때 시험 문제 꼭 내는 거니까 그 예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에 간접 측정하고 절대 측정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한계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차라는 거하고 공차라는 거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구분을 할게요. 오늘 뒤쪽에 이 측정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강의 노트를. 그래서 강의 노트는 이 수업 자료는 이번 주 거 오늘 하던 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것도 또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이제 수업 시간이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러닝노트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러닝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렉처에 러닝노트 공유. 네, 여러분들 러닝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러닝노트 위에 보시면은
학생 이름하고 학번이 있죠. 그래서 학생 이름, 학번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학번 이름하고 학번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 4월 6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몇 주차지? 4주차. 예.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세요. 컴퓨터에서 타이프 치시면 안 됩니다.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요. 예, 손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오늘 수업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뭐 측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측정이 뭐니? 그래서 측정의 정의, 그다음에 측정의 종류, 측정기의 종류 그런 것들 배웠죠. 그래서 수업 주제 써주시고요. 수업 목표 2개만 쓰셔도 되고 3개 쓰셔도 되고 예, 편하게. 이건 여러분들 주관적인 거. 키워드는 단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어니까 단어를 5개 이내로 작성을 해주세요. 뭐 오늘 뭐 그런 것들 지시 측정기, 간접 측정, 직접 측정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5개 이내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내용 요약하기도 손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도표를 쓰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뭐 필기를 했었던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요. 표를 그려주셔도 되고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뭐 좋게. 누가 자꾸 X자 치고 있어?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저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예, 패스. 예,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이거를 스캔을 떠서 과제방에다가 올리시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다 올려주시든지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용량이 꽤 많이 나와요. 요즘 스마트폰 사진 찍으면 한 4메가, 5메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무 용량이 크니까 그거는 좀 줄여서 RGB 같은 데, RC 같은 데서 RC 있죠? 요 프로그램 있죠? 예, RC 같은 데 들어가서 줄이면 용량 줄어들거든요. 그 줄이는 거 있어요. 사진 크기 줄이는 거. 예, 그거 가지고 사진 크기를 좀 줄여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오늘 안 온 사람 중에서 은범이 왔니? 허은범. 은범이 안 왔고요. 그 다음에 태윤이. 이태윤. 네. 네. 아까 투석 안 부르신 도환이, 김도환. 네. 네. 선빈이 왔고요. 그 다음에 희윤이, 노희윤. 희윤이 안 왔어요. 박윤수, 윤수, 송현준 안 왔고요. 재민이, 우재민 없어요. 원종호 본 것 같은데 우리 네, 왔습니다. 원종호 왔어? 네. 네. 이준형 준형이 왔어요. 네. 네. 정찬혁이요. 찬혁이 네. 예, 왔어요. 민규, 조민규 있었어? 알았어. 그 다음에 석찬이, 현석찬. 석찬이 본 것 같은데. 아닌가? 현석찬. 석찬이 안 왔어요. 이상하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사람이 더 많아. 추석이 돼 있는 사람보다. 희한하네. 자,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 조금 더 받을게요. 혹시 오늘 수업 배운 거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질문사항이 있다, 질문할 거 있다? 있을까요? 질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도 마이크를 안 켜네요. 참 조용해, 비반은. 예, 켰었다. 누가 켰었는데? 승재. 질문 있는 거니?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추가로 더 있으면요. 나중에 저기 가서 단톡방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해. 교수님 저거 교환 언제까지인데요? 어떤 거요? 제출, 과제 제출이요? 러닝노트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아, 러닝노트 금요일까지. 네. 금요일까지. 예, 이번 주 금요일? 그냥 지금 작성하세요. 뭐 금방 작성해요. 이거 10분, 15분이면 작성할 거예요. 먼저 친구 만나러 가기로 한 거 아니면. 마이크 켰어.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때 인사 한 번씩 하고 나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식사로.